안녕하세요. 읽어주는 고양입니다. 오늘은 시마네 여자 대학생 시체 유기 사건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때는 2009년 11월 6일 시마네현 근처의 히로시마현 가류산 정상 근처에서 사람의 머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사람의 머리였기 때문에 DNA를 조사해서 감정한 결과 발견된 지로부터 약 10여일 전에 행방불명되었던 19세 H양인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H양은 대학에 입학한 지 이제 반년밖에 되지 않았고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빈곤을 돕는 사회봉사 서클에도 소속돼 있던 아주 착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체를 발견한 사람은 산에서 버섯을 따러 갔던 남자가 머리가 낙엽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머리는 아주 예리한 칼로 정교하게 절단된 상흔이 있었고 안면엔 구타당한 흔적이 있었고요. 하지만 결국 사인은 뇌출혈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살인에 대한 사체 손괴 유기 사건으로 보고 사체가 발견된 장소와 피해자가 살았던 하마다시를 중심으로 무려 연인원 200명 이상을 동원해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인 7일 몸의 일부인 좌퇴퇴골 일부, 그러니까 왼쪽 허벅지 일부와 8일에는 머리를 발견한 현장 근처인 가류산 입구 4.5km 산길 종점 부근에서 양 손발이 없는 몸통 부분, 9일에는 왼쪽 발목, 그리고 19일에는 동물의 배설물에서 사람의 손톱이 발견됐는데 후일 모두 한 사람, 즉 이 H양의 시신이었던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사체의 상태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쳐다보기도 어려울 만큼 아주 참혹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체는 토막나 있을 뿐만 아니라 엽기적인 수법이 동원되었는데 그 예로 몸통 부분의 가슴, 즉 여성의 젖가슴을 칼로 도려내어져 있었고요. 복부는 내장이 파헤쳐져 있어가지고 이거는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버려진 다음에 동물이 이렇게 사체를 훼손해서 먹은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아주 심하게 훼손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람이 했다고 추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 몸통 전체에 모닥불에 대인 화상이 발견되었고요. 얼굴은 구타당한 흉터, 심지어 왼쪽 뺨은 발로 밟힌 상처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 정도의 사체 훼손이 일어나거나 하면 치정이나 원한에 관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조사를 해서 우선 피해자의 계좌에 돈이 인출된지를 확인했는데 돈이 인출된 기록은 없었고요. 스토커 피해도 없었고 원한 관계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은 불특정 대상을 노린 잔혹범죄로 수사 방향을 결정하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피해자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2009년 10월 26일
H양은 대학교 수업에 출석한 뒤에 4시 30분부터 하마다 시의 쇼핑몰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요. 9시 15분경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퇴근하는 모습이 쇼핑몰 CCTV에 잡혀 있었답니다. 그런데 집으로 향하는 여러 가지 도로에 다른 CCTV에는 전혀 이 H양의 모습이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숙사로 돌아간 흔적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나온 직후에 바로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겠죠. 납치를 당했다던가 혹은 무슨 얘기에 꼬임을 당해서 차에 탔다던가. 피해자는 퇴근 후에 동료 2명과 함께였으나 같이 집에 돌아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가게에서 나온 쓰레기를 내다버리는 임무를 담당해서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나간 채 바로 혼자 퇴근을 했는데 그 쓰레기 봉투도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밤범 카메라를 통해서 입구에서 나간 시각을 초단위로 조사하였는데 걸어간 방향과 거리, 직원들의 사정 청취, 피해자와 같은 시각에 나온 여러 명을 특정했지만 특별히 수상한 인물이나 차량은 못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와 범인은 면식범이 아닐까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쇼핑몰 주차장에서 끌려갔던가 아니면 타라고에서 타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던 곳과 기숙사까지의 거리는 2km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여서 도보로 이동을 했는데 사실 그 일대가 밤이 되면 완전히 어두워지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이 조금 주민들 사이에서도 위험하다고 여겨졌던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해자도 불안함을 느껴서 행방불명되기 이틀 뒤인 28일,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겠다고 미리 점장한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그만두는 날이 조금만 더 일찍이었어도 이런 변은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결국 이 사건은 많은 그 엽기적인 어떤 그 시체 훼손으로 인해서 많이 회자가 됐는데 회자된 거에 갑자기 불을 저지른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부터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의 중간에 소리를 들어보시면 한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 나올 겁니다. 들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広島県北広島町の我流山の林道の入り口です。 혹시 들리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 화면이 넘어가는 그 타이밍에 이 남자 그 리포터의 뒤에서 들리는 소리를 자세히 한번 잘 들어보세요. 女子大学生の遺体の一部が見つかった事件、広島から捜索の最新情報の報告です。 広島県北広島町の我流山の林道の入り口です。 약간 웅얼웅얼 하듯이 들리긴 하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죠. 근데 이게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어서 그런데 일본인들이 듣기에는 그렇게 들린다고 합니다. 너무 아팠어. 어째서 나만. 이렇게 쓰고 있다 갔다. 도시대 와타시다케 로 들린다고 합니다. 과연 이 소리는 억울한 H양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호소를 하는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주변에서 그냥 마이크를 타고 들어온 소음이었을까요? 결국
피해자가 다니던 시네마 현립 학생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이 주변에 있던 친구들을 조사한 결과 H양이 행방불명되기 며칠 전 대학교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탄 의심스러운 남성 2인조가 말을 걸었다 라는 제보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엽기적인 시체 훼손도 있었고, 또 방송 뉴스 같은 데서 일어난 이런 괴담 같은 것도 있었고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사체 유기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3년밖에 되지 않아서 결국 이것을 사체 유기법으로 바꾸지 않고 살인죄로 변경해서 사건 조사를 계속할 것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 범인에 대한 특정은커녕 범인을 체포하지도 못한 채 미해결 사건으로 진행 중이었는데, 무려 7년이 지난 후 2016년 12월 17일 경찰은 사건 발생 7년 만에 특정 인물을 용의자로 확정하고 수사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몇 년째 단서 부족으로 수사에 난관에 봉착해 있던 경찰은 속어법, 즉 아닌 사람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용의자 후보군을 계속 좁혀갔고, 갈피가 잘 안 잡히니까 수사 대상도 인근 도시들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건 당시 마스다시에 거주했던 한 남성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 용의자는 시모노세키 출신의 Y군, 성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었고, 충격적인 반전은 이 Y가 시신이 발견된 이틀 뒤에 야마구치현의 고속도로에서 부친의 무덤을 다녀오던 중 모친과 함께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건 직후에 사망을 한 데다가 피해자와 아무런 접점도 없는 인물이었는데 왜 경찰들은 7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했을까요? 당시 Y군은 접점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고 이틀 만에 죽었기 때문에 전혀 범인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범인을 찾는 게 더욱더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몇 년째 수사를 해오던 경찰이 2016년에 들어서 이 죽은 Y군이 사건 당시 행적이 의심스러워서 그 뒤를 쫓다가 이 Y군의 유품 중에서 디지털 카메라와 USB 메모리를 찾게 됩니다. 벌써 삭제돼 있던 USB 메모리, 그걸 복원을 했는데 거기에 이 피해자 H양의 생전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무려 57장을 복원해 놓고 이미지 판독 결과 놀랍게도 사진 속의 장소는 Y군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H양이 Y군의 집으로 따라갔던가 잡혀갔던가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칼과 범인의 다리도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수사 관계자는 이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의 실종 장소와 살해 장소는 특정할 수 없으나 피해자의 사인은 경부 질식사이며 마스다에 있는 이 Y군의 집에서 시신이 훼손된 것이라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당일 바로 피해자를 살해 후에 시체를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유기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유류품인 비닐봉투와 동일한 종류의 봉투가 바로 이 Y군 집 주변에 배부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서 죽기 전에 이 Y군이 주변 사람들에게 범행을 암시하는 발언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날 이틀 동안 Y군은 출근을 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건 발생하고 이틀 뒤에 교통사고로 우연히 죽어버리는 바람에 원치 않게 이 수사선상에서 피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경찰은 사망한 용의자 Y를 범인으로 확정지을 혐의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더한 뒤 2016년 12월 20일에 사건 브리핑을 하고 사망한 상태에서 Y를 불구속 입건했고 2017년 1월 17일에 범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함으로써 이 사건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났고, 그리고 범인인 Y군의 유일한 가족인 동생은 Y가 범인으로 밝혀진 후 가게 문을 닫고 영영 잠적했다고 합니다. 범인이 밝혀졌다고는 하나 뭔가 깨름직한 이 사건. 방송에서 아프고 억울하다고 말한 목소리가 들린 이 사건.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무섭고 잔인한 방법으로 시체를 훼손했던 바로 이 사건. 공식적인 해결은 됐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음모론과 뒷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일본의 시마네 여자 대학생 시체 유기 사건이었습니다. 이상 읽어주는 고양이였습니다.